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한심한 것은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낮아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사람들이 2022년 3월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로 당선되니까 국민들은 위대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2년 남짓 사이에 5천만 국민이 위대했다가 갑자기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접근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선거는 주권적 행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장 존중되어야 할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중대한 주권적 결단입니다. 선거는.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어떻게 선거 결과를 이해하느냐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입장이든지 민주당 당원 입장이면은 뭐 국민 수준이 형편없다든지 뭐 대성공했다더니 뭐 각양각색의 판단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독자적이고 조금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 이번 선거를 본다면은 일단 첫째 존중하고 거기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투명하게 좀 멀리서 보는 방식으로 넓게 깊게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선거는 결코 잘못된 선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948년 5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그 최초의 선거 이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선거, 중요한 선거, 총선, 대선이 의미 없었던 선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었고 그 선거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한국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 편하게 좀 관조하는 느낌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전쟁을 해서 패전한 장군이 내가 잘못해서 전략을 잘못 세워서 졌다고 하지 않고 사병들이 형편없이 싸웠다. 사병들이 사기가 엉망이었다. 그걸 패전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장군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병 탓하는 장군이나 국민 탓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약 7, 80%가 대학 진학하는 나라입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국민 평균 IQ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는 잘못하겠어요? 선거도 잘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투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이 또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심판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사실은 보수가 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방 외교 분야에서는 그러나 중심을 잡았지만 정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도 보수 세력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고 잘못한 거는 듣고 잘못해도 박수 쳤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 무리한 이준석 몰아내기, 무리한 김기현 대표 만들기, 그리고 황당무계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 등등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한국의 보수 세력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보수가 자체적으로 견제를 못하니까 민주당을 앞세워가지고 견제를 하겠다. 매질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 잘못된 선택입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무능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채찍을 들어가지고 때린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살려놓았습니다. 즉 108석을 준 겁니다. 아슬아슬하죠. 개헌 저지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저지선에서 플러스 8석을 준 건데 이거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힘에 찬스를 준 겁니다. 경고를 하면서도 선거판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혁명은 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준 거죠. 그러나 잠금장치도 아슬아슬하게 준 거죠.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이 잘못할 때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견제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입니다. 비록 세석을 갖고 있지만은 이 세석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에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세 사람이 가진 신선한 이미지, 무엇보다도 젊다는 것, 보수가 침몰할 때 대비해가지고 구명정을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국힘당이 침몰할 때 대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같이 침몰하지 않도록 구명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또 이 구명정이 커지면은 국힘당까지 먹을지도 모르죠. 그 말은 국힘당과 개혁신당, 늙은 보수와 젊은 보수의 경쟁을 통해서 보수 전체가 말하자면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견제 내지 경쟁 체제를 만들어준 겁니다. 보수 내의 경쟁 체제죠. 지금까지 국힘당이 자체 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21년에 이준석 30대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그래가지고 선거에 이긴 겁니다. 그래 놓고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한번 개혁하라고 이준석이라는 구명정을 만든 겁니다. 아까는 민주당을 채찍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역사의 신이 있다면은 또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침몰할 때 대비해가지고
구명정으로서 이준석 개혁신당을 만들어준 겁니다. 네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번 총선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쓸데없이 수개표를 또 한 단계 더 도입을 해가지고 개표가 늦어질 거라고 봤는데 한 2~3시간 정도 늦어졌지만은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도 사고가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선거 관리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이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분류될 만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동훈 국민의힘 그리고 음모론자들이 선관위를 압박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걸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절하고 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중심을 잡았다 이겁니다. 중앙선관위는 1963년부터 기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가 61년입니다. 지난 61년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된 부정선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는 시끄럽기는 하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승복한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이번 당선과 낙선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4개의 교훈, 4개의 관점 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채찍으로 썼다. 개혁신당을 구명정으로 남겨놓았다. 선거관리 잘했다. 국힘당에게 기회를 줬다. 이게 이번 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도 과거 선거처럼 위대한 국민의 선택, 아주 지혜로운 선택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잘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들을 우매하다든지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은 지난 몇 년 동안 뭘 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슨 글을 썼는지. 감사합니다.